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학창 시절을 거의 혼자서만 보내던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나이가 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집안 형편 탓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했고 중학생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신 어머니 밑에 외동으로 큰 탓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히려 형편은 더 나빠져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내내 끊이지 않고 알바를 해오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만난 친구 은성이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은성이는 대학생 때 같이 맥주집에서 알바를 하며 친해진 친구입니다. 저는 처음엔 활발한 은성이가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저에게 은성이가 더 열심히 다가와준 덕에 지금은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서로 휴무가 겹치는 날에는 만나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곤 했습니다. 사장님도 무척이나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새 5년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사교적인 은성이가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를 무척 편하게 대해주는 은성이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겼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중 저와 은성이가 휴무일이 겹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성이가 저에게 연락이 와 저는 평상시처럼 같이 휴무일을 보내자는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성이가 저에게 한 말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재호야,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돈? 한 300 정도. 300만 원? 최대한 빨리 갚을게. 정말 미안해. 친구 사이에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데. 알겠어. 그럼 계좌 보내줘.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던 300만 원을 영혼까지 긁어 모아 저는 은성이에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학자금부터 시작해 생활비까지 부족해 이래저래 대출도 많고 살 길도 막막한 저였지만 그래도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성이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고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연락을 차츰 받지 않던 은성이는 알바를 나오는 횟수까지 줄이고 저와 거리를 뒀습니다. 결국 은성이는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돈을 잃을 충격보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그런 아픔에 충격도 컸습니다. 워낙 외로웠던 저였기에 어째서 나에게 친구를 하자고 다가온 걸까? 애초부터 나에게 이럴 작정이었던 걸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알바를 하던 맥주집에서도 은성이가 말도 없이 알바를 관뒀다는 이야기를 다들 알게 되자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엊그제 은성이 봤는데 몸에 끝내주는 여자 둘 양쪽에 끼고 시내에서 걸어가던데? 난 저번에 여기 뒤에 공원에서 금발머리 외국인 여자랑 완전 쪽쪽거리고 있는 거 봤는데? 이야, 이 은성 이거 완전 보통 아니네. 사람 좋은 척 실실거리고 다니더니 괜찮은 여자 하나 물었다 이거지? 알바도 말도 없이 때려치우고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은성이를 떠올리면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적어도 은성이를 좋게 보던 사람들까지 은성이를 욕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잘못한 점은 있지만 정말 진짜로 나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접근했던 것은 아닐 테니까요. 적어도 저와 함께 지내며 웃고 떠들었던 그때가 은성이의 진심이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은성이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그냥 그렇게 은성이는 은성이대로 잘 살고 저도 저대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정도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 잊어갈 때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성이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며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갚으려고 하나 보다. 은성이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내심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연락하기 면목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면 되겠냐고 은성이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은성이 아버지께선 흐느끼시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땡땡병원 장례식장 땡호실로 오늘 와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일단은 잠깐 들리더라도 장례식장에 들리는 건데 생각하며 최대한 점잖은 복장으로 갇혀있고 은성이네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해 은성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땡호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영정사진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은성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를 발견하신 은성이 아버지가 와서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동안에도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 아버님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은성이 아버지는 얼떨떨한 저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은성이가 저에게 돈을 빌린 무렵 은성이는 아주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급히 병원에 입원도 하며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저에게 돈을 빌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혼자 힘으로 견디기 어려워지고 몸에 힘도 빠져 알바며 친구들의 연락이며 아무것도 못한 채 누워만 있게 된 것이 저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정말 짧은 몇 개월 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복합 장기 부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성이는 손을 쓸 수도 없이 나빠져만 갔고 결국 몇 날 며칠을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상황을 알게 되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꽤 긴 시간을 그렇게 누워만 보내면서 가족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강한 진통제를 맞아가며 견딘 것만 1년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플 무렵 은성이 아버지에게 은성이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돈 갚아야 해. 재호한테 돈 갚아야 해. 재호 진짜 착해. 내가 연락도 못하고 돈도 못 갚았어. 너무 미안해. 걔가 나 싫어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빨리 돈 돌려줘야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성이 아버지는 은성이를 달래려 그냥 알겠다고 아빠가 꼭 갚겠다는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은성이가 나아지고 나서 저에게 연락해도 된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불부터 꺼야 될 것이라 판단하셨다 합니다. 그렇게 은성이는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견디다 그렇게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성이가 떠나기 며칠 전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앞날을 예견한 듯 또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내가 여태껏 모은 돈 아빠랑 누나랑 1,000만 원씩 가지고 나머지는 재호 다 주라. 이자라고.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꼭 그렇게 그 친구한테 전화 주라. 은성이가 누나와 아버지 셋이 살면서 꼭 좋은 집에 살 거라며 모은 알바비였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한 알바 말고도 은성이는 몇 군데씩이나 더 일을 하면서 2,500이라는 큰 돈을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아버지와 누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것이죠. 저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울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울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으로 가서 은성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은성이를 조금이나마 원망했던 제가 미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연락해서 은성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기라도 할걸. 제가 연락하면 은성이가 부담스러워할까 체념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은성이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후회할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저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빌린 300만 원에 가족들의 성의까지 합했다며 말씀하시는데 좋게 1000만 원은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성이 아버지께서는 이 돈마저 제가 받지 않으면 은성이가 마음 편히 갈 수 없을 거라 저를 달래시며 결국 저에게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두둑한 봉투에는 수많은 5만 원짜리가 꽂혀 있었습니다. 은성이가 떠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은성이의 친구입니다. 슬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은성이를 찾아갑니다. 은성이의 아버지와 누나는 저에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서로를 타인에게 가족으로 소개도 합니다. 은성이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남에게 다가설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성이의 돈은 당분간 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픈 사람들을 돕는 데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내 친구 은성이가 꼭 저를 지켜봐 주었으면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